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등이 좀 예상됐었던 시장인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코멘트 들어보고 특징주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FC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오늘 FOMC도 있었고 시장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좀 어떻게 포인트 잡고 봐야 될까요? 네, 중요한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 관련돼서 저는 어제 시장 흔들리는 거 보고 일단은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비중을 많이 줄였고요. 특히 그동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셌었던 쪽이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근데 경기 민감 섹터 좋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쪽에서 일단 이쪽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면서 현금을 마련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동양철관, 오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몇 번 말씀드렸던 동양철관까지 강하게 올라와서 이쪽까지 수익 실현을 일단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현금을 좀 둔 상태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5월 달부터는 시장의 색깔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뀌는 색깔이 어떤 쪽이냐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직 확실치 않다 보니까 이 불확실한데 계속 주식 갖고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현금을 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보통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실적 발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잘 나옵니다.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슈퍼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근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떤 실적이 좋을 거란 부분들을 미리 반영한 주가들이 움직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적 발표 끝나고 2분기나 아니면 하반기까지 계속 선방하면서 이어지겠느냐라는 검증의 시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what?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더 우세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 쪽에 무게를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어떤 주식 비중을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환율도 문제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좀 대내적인 요인이 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5월 3일부터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니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이 받을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을 또 두려워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건지 이거를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어제까지 공매도 관련된 리포트가 7개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제가 다 읽어보니까 다 영향이 없답니다. 네. 이상이 없답니다. 네. 그러면 모두가 예스라고 그럴 때 노라고 그럴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 그래가지고 다 괜찮겠지 뭐 하고 마음 턱 놓다가 오히려 또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당하는 건 저희만 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어느 정도 만약에 시장의 변화가 물론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수 있어도 일단 시장에 또 기존에 움직였던 주도 섹터가 계속 가면 모르겠는데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오고 또 다른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할 현금이 없으면 전혀 저희는 또 움직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음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를 대응하자는 관점 쪽에서 현금 의미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또 SKIT 청약이 시작이 됐는데 혹시나 자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나 하고 제가 봤더니 또 개인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샀어요. 그러면은 그냥 시장과는 별개로 가지고 있는 여유금으로 SKIT를 청약에 들어가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이슈도 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을까요? 염정 팀장님? 네. 일단 SKIT와 이 주식시장에서의 그 수매도 분야는 조금은 좀 다르게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김민수 대표님처럼 어제 사실 추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 하고요. 5월 초까지 좀 움직임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럴 때 매도하실 수 있는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건 좀 해두시면서 현금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 그 SKIT 같은 경우는 어제 22조가 청약 증거금 몰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를 능가했다, 넘어섰다라고 나오면서 사실 진짜 승부는 오늘이죠. 오늘 이제 증권사별로 경쟁률 보시면서 이제 눈치 작전을 좀 펼치실 것 같은데 오늘 당연히 이제 오늘도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금과 자금의 성격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의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공모주, 청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별개의 문제를 좀 떼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앞에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에 대한 우려인데요.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서 이제 지수 고점 3,200. 그리고 코스닥 1000선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조정을 받는 그 이유를 또 찾는 것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좀 지수가 떨어질 땐 됐는데 떨어지려면 이유가 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4월 말 월말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조금은 좀 관망의 분위기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지수 조금 더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장 후반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발표 1분기 다 좋았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2분기고요. 2분기에서 우리는 이제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이미 좀 기반영됐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과감하게 좀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 판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거는 일단 좀 두 분 모두 차익 실현을 하고 우리가 5월 시장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판을 준비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만 믿고 5월 시장을 그러면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또 특징주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1분기 아이폰 부품 잘 팔았을까요? 네, 오늘 주가 1%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거 예고가 됐었습니다. 실적 예상치 한번 보시죠. 네, 전년 대비 48% 증가한 2조 9,960억 원의 매출액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1%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이 전망이 되고는 있는데 최근 주가는 또 2달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쉬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LG 이노텍 살까요, 팔까요? 매수입니다. 네. 근데 타이밍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당연히 잘 나왔겠죠. 오늘 또 애플 실적 나왔죠. 오늘 애플 실적 보고 당연히 바로 연결시키는 게 LG노텍. 그래서 네. 오늘 LG노텍 변화 들어오면은 사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LG노텍에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비수기 입장과 함께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1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대 이상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2분기 실적이 1,00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괴리가 상당히 크죠.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분기적인 변화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코멘트가 2분기 그렇게 크게 걱정 없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이 부분을 좀 두들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LG노텍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애플과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 보니까 특히 애플이 또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칩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설계부터 다 해서 이제 외주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어지고 있는 기판 관련된 쪽은 또 LG노텍이 담당할 것 같습니다. 차세대 기판 관련된 쪽도 더 수익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쪽도 기대감이 높은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내년 가게 되면 LG노텍이 AR, VR 관련된 애플의 차세대 프로젝트죠. 이쪽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걸 또 바로 수주할 것 같은 그런 변화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대 요인들은 상당히 많은데 아직 2분기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동향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노리는 가격은 한 20만 5천 원대 같고요. 네. 이 부분이 일단 지금 중요한 지지권 한번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정도만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반등하고 바로 반등했는데 아마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매수자가 다시 모이느냐 여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점을 통해서 탄력들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대응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짝 좀 기다리시고 실적 발표하고 회사 코멘트 좀 지켜본 다음에 네. 어느 정도에서 사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나올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오늘 이제 오후에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컴콜 내용까지 확인을 해보자라고 LG 이노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특징주로 만나볼게요. 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수주랠리에 물 만난 조선주입니다.
네,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조선주들 오늘도 일부 종목들 흐름 상당히 견조합니다. 현대미포조선 2% 넘게 오르며 7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예상치 FN가이드 자료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6,934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8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업황 전개가 지금 우호적이고 올해 현대미포조선 수주량도 증대되고 있는 스토리를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께 현대미포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현대미포조선은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장 분위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매수 의견으로 드리는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월까지만 해도 2.4조 규모로 이제 수주를 했고요. 이 수주 규모가 지난해 수주 금액과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중형 선박 건조 부분에선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형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조선 가격이 계속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사들 입장에서는 더 빨리 이제 발주를 시작하고 서두르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 전반적인 호황 분위기에서 현대미포조선도 이 영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세계 최고의 중형 선박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량 확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고부가가치 선종인 그 LPG 운반선에 대한 부분을 올해 이제 중형급 LPG 운반선이 약 한 13척을 일단 삭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새로운 역량, 새로운 기술력인 LPG 추진선에 대한 부분으로 더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선박 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등과 R&D 인프라를 통해서 시장 변화에 즉각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형 선박인 만큼 그 수주 협상이라든지 그 건조 시기가 좀 짧기 때문에 이 조선 업황이 호황일수록 시장이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고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요. 오늘도 좀 오늘은 좀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당분간의 약간 조정 장세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매수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먼저 염정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조선주들에 대한 김미수 대표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레벨업이 됐다는 거. 그쵸. 그 가격 때문에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하시면서 저는 조선기자재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조선기자재로 말씀드린 게 세진중공업, 그리고 또 HSD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저속 엔진 쪽에 STX의 엔진 말고 HSD 엔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타이밍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예전부터 얘기를 해주셨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두 분과 함께 조선주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볼게요. 네, 대우건설입니다. 매각 전에 기업 가치가 과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죠. 오전에 공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주가는 4% 넘게 올라 7,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영업이익이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발표 내용을 보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9% 증가하면서 2,29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컨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건설 쪽이다 보니 공급 확대가 계속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것 같은데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이 얼마나 뚜렷할지 궁금하고 또 매각 이슈도 있는 종목입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우건설. 살까요, 팔까요? 매수입니다. 네. 근데 대우건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채팅창에 LG화학 문의가 들어오셔서 이 부분 잠깐 언급을 드리게 되면요. 궁금해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투자자분들이. 네, 실적 발표 잘했고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확장성입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받았던 수주가 이제 그대로 다 영업이익에 잡히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계속 보유하시되 신규로 매수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LG화학 우선주가 더 낫지 않을까. 탄력들이 이쪽이 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대우건설입니다. 네. 네. 대우건설 쪽은 건설주 건자재주는 제가 차익 실현을 했는데 건설주는 일단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건설사 쪽, 대표적으로 5대 건설사 쪽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재건축 관련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네네. 벌써부터 네. 이렇게 또 부동산 얘기까지 해주시네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물량이 잠겼나요? 아니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합과 이제 연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벌써 이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이런 쪽에서 기존에 뭐 삼성물산이 어떤 강남 쪽에 아크로 리버 반포죠. 예, 거기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뒤에 이제 여기를 따라가고 있는 쪽이 뭐 대우나 롯데나 또 이제 어떤 지금 GS나 자이 쪽이나 이런 쪽이 다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경쟁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재건축 시장의 어떤 수주가 받게 됐었을 때 실적은 기존의 일반 분양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관심은 더 높다는 쪽에서 열리게 되면 기회요인들이 더 높다는 관점 쪽에서 건설주는 보유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근데 좀 무거운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항상 주가 말고 앞으로의 변화, 지금 오늘 실적 발표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매출은 약간 위축이 됐죠. 네네. 근데 수익성으로 상당히 좋아졌던 부분들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체질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매출만 어느 정도 다시 확보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그대로 수익성에 호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매출까지 성장하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안 무거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초에도 주가가 그때 한 5,000원대였어도 8,000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는 최소 갈 것 같습니다. 건자재 쪽도 좀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신 분들이 있나 봐요. 네. 건자재 쪽은 지금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이쪽도 조금 더 볼까요? 네, 건자재를 보면서 제가 조금 좀 의아했던 거는 솔직히 이제 건설 공정상에 먼저 실적이 반영되는 쪽이 있고 나중에 반영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쪽 보게 되면 욕실에 들어가는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뭐 대림 비엔코, 뭐 한솔 홈데코 이런 쪽. 네,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그렇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건설이 이제 기초공사 끝나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페인트 쪽도 그렇죠.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는 기대감이 일단 반영되는 게 좀 빨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은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어떤 건설 수주 나오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문제지 회사가 뭐 바뀐 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뭐 진득하게 기다리실 분들은 좀 그냥 좀 주가가 빠져도 참고 기다리고 아니면 이걸 좀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으로 전략을 짜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문제가 저희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돈이 계속 있으면 모르겠는데 갖고 있다가 이제 고점 만들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더 사면 되는데 저희는 계좌에 그렇게 뭐 돈이 뭐 맞아요. 무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이를 좀 비중을 줄였다가 같은 종목이라도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사는 이런 전략들이 더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얘기하시는 염정 팀장님도 엄청 웃으셔가지고 부동산 쪽에 관심이 혹시 많으신가요? 관심이 많은데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특징주 분석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번 1분기 성적표 어떻게 나올까요? 네, 저희가 실적과 관련된 종목 위주로 오늘 특징주 먼저 만나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0.29% 하락하고 있습니다. 1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조 6,629억 원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 8% 증가한 928억 원의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일 것으로 뭐 중간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뭐 플랜트 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염정 팀장님 살까요 팔까요? 오늘은 매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11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에 이어지면서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조금 좀 빠지고 있네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보합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분기 건세는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고 약간 상회할 전망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힘입어서 최근 상승세가 좀 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을 좀 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공과 비화공 분야로 이제 각각 한 50대 50으로 나뉘는데 화공 쪽에는 뭐 정유, 가스, 석유화학 등 그리고 비화공은 뭐 산업설비, 환경 쪽으로 이게 나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플랜트 사업에 대한 해외 수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이제 작년에 유가가 아무래도 저유가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한 발주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신규 수주가 이제 9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서 약 해외 수준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정도로 그래도 무난하게 작년 잘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멕시코의 원유 생산 설비 부분을 약 4조 5천억 원의 규모를 따냈는데 이 부분이 단일 프로젝트로 보기에는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도 또 기대되는 또 수주가 또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작된 이제 입찰이었는데 이제 저유가 등으로 인해서 좀 지연됐었던 부분이 아랍에미리트 부분에서 수주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재개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대규모 수주,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 지금 관여된 규모만 해도 약 5조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진다면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형 플랜트 부분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아까 이제 건설 부분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주택 분양 공급 이런 확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건설 쪽에서 플랜트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가 그래도 이제 해외 수주 부분에서 좀 영향을 보이면서 일단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그리고 올해 수주도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반적인 부분. 뭐 여기에 약간의 좀 작년이 좀 대규모 수주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저 효과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 올해 수주 잔고 실적 좀 봐가면서 올해 가져가시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뭐 긍정적인 뷰를 주셨고요. 일단은 네. 해외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염정 팀장님이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로 모두 만나봤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삼성물산입니다. 실적 모멘텀 플러스 상속 기시입니다. 네, 주가 4% 넘게 오르며 1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 재산 상속이 이제 본격화됐죠. 관계사 배당 확대에 따른 간접 수혜 기대감, 삼성물산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과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실적의 신사업 기대감도 유효해 보입니다. 삼성물산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삼성물산은 매수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모멘텀은 딱 두 가지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 쪽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반복되니까 넘어가고요. 네. 건설 업황에 대한 변화. 근데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지배구조 쪽인데 이쪽과 관련돼서 일단 이번 주까지 삼성그룹의 어느 정도 지분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이쪽은 좀 유보했죠. 그래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아마 거의 삼성전자 지분은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이재용 부회장장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삼성생명 지분이 나머지 이제 법정 상속인 쪽으로 이렇게 분할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쪽에서 제가 일단은 노리고 있는 쪽은 이제 그러면 홍나희 여사님이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생명을 필두로 아직까지 영향력이 좀 커지는 상황 쪽에서 혹시나 네, 이건 제 시나리오입니다. 혹시나
홍다이 여사 쪽에 여러 가지 삼성그룹에 대한 입김이 조금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의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이 움직이죠. 대표적으로 과거에도 보강산업, 또 뭐 휘닉스 신소재 이런 쪽이 이거는 실적과 상관없이 시장 분위기 때문에 한번 또 움직이게 되면 이런 유동성 높은 시장에서 한번 또 쭉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쪽의 변화가 나와서 관심 종목에 넣으셨다가 홍다이 전 관장님이신가요? 여사님. 네, 이쪽에서 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홍씨 쪽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이 삼성그룹 쪽의 변화가 좀 더 가세화된다는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살짝 보시되 그래도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지배구조와 관련된 코멘트 김미술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이어가 볼게요. 네, LG입니다. 인적 분할에 돌입을 했죠. 네. 어제가 이제 인적 분할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월 26일까지 LG는 인적 분할을 앞두고 거래 정지가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특징주로 한번 짚어봤었기 때문에 염정 팀장님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LG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단은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로 한 달간을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거래 정지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어제자 장 흐름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LG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것 같고 장 막판에 지금 6%대, 6%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LG 인적 분할 후에 부분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5월 27일 날 재개되는 시점까지는 일단 마음 편하게 일단 계시고 공모주건 뭐든 간에 다 그때 그날에 그 시점의 장 흐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갈 종목은 더 가고 갈 종목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 27일 날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그날도 약간 재상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기준가로에서 그 시초가가 50%에서 200%까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시초가가 형성이 된 후에 이제 거기서 또 상한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첫날 장 변동성이 장중 변동성이 엄청 클 거다. 장 초반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SKIT 좀 말씀을 좀 더 덧붙여서 좀 드리면 이제 오늘 이제 또 청약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후 되면 많이 몰릴 거니까 오전 중으로 빨리 처리하시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만약에 장 흐름이 오늘처럼 안 좋다, 어제 오늘처럼 안 좋다라고 하면 이 SKIT도 뭐 따상에 대한 우리가 어떤 따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만약에 따상이 성공한 16만 8천 원인가로 될 텐데 따상이 될 경우에 아마 그 시총이 20조 가까이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23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따상이 될 경우 시총은 생각보다 좀 많이 고평가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야 우리가 공모주 청약도 잘하시고 매매도 잘하시고 이렇게 양쪽 다 모두 다 잘 잡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SKIT 청약은 하시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상장 종목이었죠. 쿠콘이 지금 이거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종목 공모주라고 해서 무조건 타상 성공하고 무조건 한동안 잘 가는 분위기 아니다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매매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얘기를 해주셨는데 SKIT 제가 빠르게 찾아보니까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하면 종가는 27만 3천 원이 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당 16만 한 8천 원 정도의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과 김미수 대표님의 오늘 시장 전략 잘 들어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